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오늘 사우나 시간입니다. 싸우지 말고 우리 이야기 좀 나눠볼까. 오늘 약간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은 소재를 내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가짜 사나이입니다. 가짜 사나이. 이게 유튜브 콘텐츠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메인스트림으로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이번 가짜 사나이 2기 같은 경우는 왓챠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뭐 카카오 TV에서도 서비스가 되는, 그리고 좀 있으면 영화로도 나온답니다. 이건 뭐 영화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짜 사나이가 얼마나 큰 열풍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나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몇만 뷰 이런 얘기는 이제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광고 업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협찬 시즌 1에서는 딱 하나 했잖아요. 한 군데서 했거든요. 그 우유 생각나시는 그쪽에서 했는데, 지금 시즌 2는 광고 협찬이 무려 21개. 와, 어마어마하죠. 21개. 이거 사실 지상파들이 부러워할 내용입니다. 여기 출연했던 이근 대위는 지금 거의 연예인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사실은 요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뭐 군 훈련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표현돼 있는데, 뭐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와요. 최근에 본 거는 라디오스타에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뭐 아주 자연스러워요. 연예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게. 뭐 집사부일체 사부님으로 나오셨어요. 그죠? 정글의 법칙 같이 굉장히 뭔가 그 지상파하고 같이 이렇게 공존해 가면서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고, 게스트로 출연해서 그 존재감이 확실히 빛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온 방송이 나오기 전부터 화제가 굉장히 크게 됐고요. 방송이 딱 시즌 2 시작하자마자 제가 봤거든요. 와, 수위가 보통 수위가 아니다. 여기서 뭐 냉수 온 견디기라는 뭐 형태로 이렇게 이 훈련을 봤는데 4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 명은 뭐 각막에 손상이 와가지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퇴소를 해버렸고, 나머지 3명은 보기 불쌍할 정도였어요. 본인의 의지는 정말 끝까지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몸이 안 따르는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은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 작전 교관 중에 한 분을 이제 세워서 그 실제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전시에 준하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극한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간다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분들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여기를 왜 이 훈련을 받는가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분들도 그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제작자 입장에서도 이걸 왜 보여주는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시즌 1은 약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거기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뭐 아프리카 TV 이런 BJ나 이런 분들이 약간 내가 정신이 나태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싶다라는 어떤 의도하에 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동기 같은 것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 그래, 저 힘들어도 저걸 이겨내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즌 2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자라고 그래놓고 새벽에 깨우면서 바로 욕부터 들어갑니다. 욕을 하면서 야, 빨리 움직여, XX 막 이러면서 막 몰아붙여요. 그리고 그 바닷가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물을 뿌립니다. 왜? 그거는 저체온증을 이겨내는 훈련을 시키겠다고 아예 작정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동기를 제시하지 않았죠. 아무런 동기. 이 출연자들이 여기에 왜 참여했는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제시가 안 됐다. 그런 상황에서 훈련이 바로 들어갔죠. 좀 가학적인 장면들이 너무 반복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상황에서 퇴소하는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뭐 훈련 과정에서 나오는 조금 센 이야기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좀 아쉬웠어요. 시즌2가 그런 동기부여가 없이 그냥 진행됐기 때문에 남은 얘기는 그러면 왜 출연했는가? 이 가학적인 장면들은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만들었죠, 머릿속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면 그 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냐면 광고 협찬이 21개 붙었다라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상업적인 방식으로 활용된 거 아닌가. 출연자들도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출연자들 대부분요 유튜브나 이런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본인들도 뭔가 화제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군대 훈련을 갖고 와서 굉장히 독보적인 아이템,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 웹 예능이 지금은 이제 지상파를 뛰어넘는 뭔가 지상파에서 오히려 영향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좀 가치가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논란 부분들, 이게 동기부여 충분히 되지 않아서 나올 수 있는 뭔가 가학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가짜 사나이 시즌2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교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지 않아. 이렇게 해서 안 죽어라는 얘기인데 나는 그 말 표현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 방송에서 죽지 않을 정도만 하면 다 허용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예능들이 좀 블록버스터 측면에서 저는 처음에 시선을 끌었던 게 분명하지만 이런 웹 예능도 이제는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서 광고 21개면 지상파 예능 방송보다도 훨씬 더 메인 방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